네, 안녕하세요. 지난 눈 깜짝할 새 한 달 5월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6월까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눈 깜짝할 새 한 달 6월의 호스트 이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눈컴퍼니 대표 아버지들을 모시고 진행한 눈 깜짝할 새 한 달이 가정의 달 특집으로 좀 내부에 많은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그래서 이대로 끝내기는 조금 아쉬워가지고 6월에도 눈 깜짝할 새 한 달 가정의 달 특집 연장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이모 삼촌 컨셉으로 게스트분들을 섭외했습니다. 그럼 눈컴퍼니의 김주령 배우 선배님, 윤병희 배우 선배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눈 깜짝할 새에서 인사드리게 된 눈컴퍼니 윤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슨 인사였죠? 한 번만 이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저만의 인사법을 좀 네. 디자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건 꽃이고 이건 큰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계속 뭐 종영소감 이런 거 할 때도 계속 이렇게 인사를 정말요? 최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꽃은 어떤 꽃? 이제 저를 봐주시는 분들은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롭다라는 감사의 의미, 그 큰절의 의미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좀 해봤어요. 내가 꽃이다 이런 느낌도 절대 좀. 아니죠. 네. 너무 조금 무서운 분이시다. 네. 멋있네요. 다음은 김주령 선배님 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주령이고요. 눈컴퍼니에 들어온 지 이제 얼마 안 된 새내기 배우입니다. 그럼 저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네네. 네. 혹시 선배님 두 분은 작품이나 작품 외적으로 저희 회사 들어오기 전에도 인연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기서 처음 뵙는 건지 혹시? 사실 막 직접 스치는 인연은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있었는데 저는 선배님도 워낙 작품에서 팬의 마음을 항상 봤기 때문에 오늘이 너무 영광스럽고. 네, 저도 진짜 마찬가지예요. 왜 설레이는 그러세요? 마음으로 저도 너무 좋아하는 아이고. 배우님이시고 찾아봤죠, 제가 일부러. 했더니 작품 막 우리 뭐 네. 어디서 마주쳤을까? 도굴 했어요. 네, 어머. 네, 만나진 않았는데 같은 작품에 출연하신 네, 적은 그러진 같은 있나요? 작품에. 않았어요. 근데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유세풍에서도 맞아요. 그랬고 연극 국화꽃 향기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전 그 출연 때. 다음에. 진짜요? 네, 저 신기하다. 같이 연기를 한 적은 없는데 같은 작품에서 출연은 하신 맞아요. 네. 혹시 유세풍 원인가요? 원이요, 원. 저는 원 때. 저도 원 때. 두 분 다 원. 저는 투에 잠깐 진짜요? 미리 그 5월 달 분을 보고 준비하고 오신 거네요. 어떻게 네. 보면.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부담돼요 정말. 근데 좀 나 믿음이 생겼어. 병희 씨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지금 딱 보니까. 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믿고 가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많이 실망하시겠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난달 30일에 공개된 그 원 하이스쿨 히어로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어떤 작품이고 또 선배님이 맡으신 역할이 어떤 캐릭터인지 가볍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주인공 이제 의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제 이제 둘째 아들인데 네. 제 남편이죠. 아빠의 막 강압적인 그 교육열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이 친구가.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이제 폭력으로 이제 풀게 되는데 이제 본인도 몰랐던 어떤 그런 싸움 능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를 또 이제 알아보는 윤기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둘이서 히어로즈, 그러니까 하이스쿨 히어로즈라는 팀을 결성을 해가지고 못 살게 구는 친구들 있잖아. 그러면 네. 참교육하고. 참교육하는. 너무 재밌어요. 그런 거 너무 좋아해요. 저 그래요? 학원물.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그 정아 친구의 이제 엄마, 그 엄마로 나오는데 이제 사실은 아픈 과거가 있어요.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그 이렇게 잘못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엄마 역할을 되게 맡았어요. 복잡한 설정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캐릭터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학원물이지만 가족의 이야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러면 혹시 이번 캐릭터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한번 만들어 가야지라던가 연기라던가 뭔가 중점 두신 부분이 혹시 근데 있으실까요?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웹툰을 원작으로 한 건데 제가 웹툰을 보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시나리오가 처음 나왔을 때, 대본이 나왔을 때 이 엄마의 캐릭터가 존재만 있었어요, 사실은. 아, 자세한 이야기는 없었던 캐릭터. 근데 원래 네. 원에도 그렇대요. 그 아, 웹툰에도. 네. 그래서 감독님은 이제 이 엄마 캐릭터를 조금 더 키워보고 싶어 하셨어가지고 되게 많이 자주 만나서 얘기해가지고 엄마 캐릭터를 좀 만들어 보긴 했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작업들이. 원작에서도 설명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은 캐릭터여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이 작품이 그 의겸이라는 친구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원인이 되는 게 가족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또 중요한 이제 인물이 다빈이라는 엄마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키워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캐릭터 전사를 만드는 과정부터 같이 가신 거네요, 감독님이랑. 씬도 또 막 만들어서 넣고, 아. 네네네. 그동안 맡았던 역할의 결과는 좀 많이 다른. 제가 되게 세고, 되게 네. 이기적이고, 되게 독단적이고, 막 이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하다가 이제 막 되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엄마의 모성,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 한 것 같아요. 처음이라고요? 내가. 근데 그런 생각은 들더라. 너무 힘든 거야, 막. 아, 이게 촬영하면서. 역할 자체가 좀 힘든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아, 그 영향이 좀 크게 오시는 편이에요? 네, 저는 조금 그런 편이에요. 이따가 뭐 에피소드들도 얘기를 네네네. 하겠지만, 네. 그 좀 또 평소에도 안고 있게 되고 뭐 그러시죠. 그렇지 않나요? 다들 그러시지 않나요? 저도 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어머니 역할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또 이게 학원물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동년배보다는 후배분들하고 연기 호흡이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아들 역할로 나오는 그렇죠, 이정아 그렇죠, 배우나 그렇죠, 맞아요. 후배들하고 연기했을 때 어떠셨는지. 정아는 참 맑고 순수하고 이런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실제로는 아들 저는 딸이 있어요. 딸 아. 지금 13살 초등학교 6학년. 네. 이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로. 아니면은 내 딸이 이런 친구랑 결혼을 하면 내가 좀 아. 마음을 놓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순수하고 정말 밝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참 저도 처음에 연기하셨을 때 어떤지 모르겠지만 막 하잖아요. 이렇게 거침없이. 네. 그런 게 좀 많이 이제 새롭게 좀 그렇죠.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나도 이런 시절이 있었고 이런 그렇게 막 느낌으로. 거침없이 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너무 조심스러운 게 아닌가? 그런 네네. 부분들이 되게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공유해 주실 수 있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현장 에피소드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너무 빠져 있었나 봐. 어. 첫 집안 세트장 촬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트장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딱 들어갔는데 그 집안 입구에 이 옆에 그 현관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그거 봤죠, 이렇게. 그리고 찍었어, 같이 찍었잖아, 우리가. 가족 사진도 같이 네. 찍었는데. 소품 같이 찍으니까. 소품, 네. 소품 같이 찍어. 딱 봤는데, 보자마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네. 네. 근데 왜냐면 이제 첫째 아들이 그 잘못됐잖아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딱 세트장에 들어가서 그냥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보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 가족 사진에는 첫째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쵸? 그 내 가족이 있는데 막 눈물이 너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왜 저래? 씬 들어가지도 않아요. 씬 울고 들어가지 계셔가지고. 마요. 다들 막 스태프분들은 막 정신없이 촬영하시는 준비하느라고 막 바쁘고 막 이런데 근데 또 막상 또 촬영 들어가면 눈물 안 나올 때 있지 않아요? 있어요. 미쳐. 타이밍 안 맞으면. 리허설 때 맞아. 리허설 때 진짜 잘 울고 슛 들어갈 때 안 되거나 진짜 아니면 물어보고 싶어. 풀샷에서 정말 잘 울고 클로즈업에서 안 되고 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 또 어떻게 해요? 나 진짜 궁금했어요 이거. 전 어떡해. 짜다 안 되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 와중에 저는 슬픈 생각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치. 비겁한 거 어떻게든 상황에 빠지려고 막 그 하는데 시나리오의 상황에서 그래, 하고 맞아. 싶어서. 근데 그럴 때 꼭 어디서 강아지 소리 나고 막 이런 거 또 다시 하면 어디서 빵빵 소리 막 이러고 막
한 번은 감독님께서 뭐 이렇게 상황 설명하다 어차피 여기서 펑펑 울 거잖아요 그러신 거예요. 거기서 이미 그러면 되게 엄청 네. 부담스러워.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했는데 네. 하는 경우도 있고. 미안하게 그냥 맺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실제 촬영장 분위기도 이게 밝은 씬을 찍으면 모르겠는데 조금 그렇죠. 현장 분위기도 조금은 네네네. 좀 약간 그랬을 숙연해지고 수도 있겠네요. 네네 아. 맞아요. 그 어떤 밝은 장면도 없나요? 왜냐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네네네네. 그럼 진짜 계속 약간 그게 담고 가는 게 너무 많겠네요. 그리고 막 실제로 큰 아들, 그러니까 과거 속의 장면을 떠올리는 거에서 막 큰 아들이 이렇게 막 실려가는. 병희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제일 화제작 중에 하나잖아요. 당신의 맛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서 뭐 이야기를 가볍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이미 작품이 너무 잘 되고 있고 오픈된 지가 좀 돼가지고 네.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지금 주시면. 이제 중반부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게 전주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촬영 장소로 뭐 이렇게 인사드린 적은 있지만 80% 정도를 아예 전주에서 로케로 그래요? 계속 찍은 아. 그 배경. 그래서 그 이쁜 배경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또 로맨스, 어떤 또 성장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냥 좀 따뜻하고 보기에도 이쁘고 보면서 웃음 짓게 되는 그런 어떤 드라마라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혹시 선배님 캐릭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저는 거기서 이제 채소 가게 사장인데 그 주인공 고민시 씨가 운영하는 아주 고집 있게 운영하는 자부심 갖고 운영하는 식당에 양질의 식자재를 납품하고 어떤 또 사건도 같이 일도 같이 해결하고 그런 캐릭터입니다. 양질의 그 원자재를 공급해주는 네, 채소 네. 가게 사장님이신 거네요. 그 음식의 중요한 게 또 재료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제가 봤던 사진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을 못 받았었는데 죄송해요. 그래서 채소 가게 사장이기 때문에 약간 브로콜리 머리 느낌으로. 그래서 뭘 쓰고 나오세요? 파마. 머리. 그래서 채소 사장처럼 보여야 돼요. 아니 이게 제가 그 작품은 아직 제가 못 봤는데 그 짤 같은 걸 이렇게 몇 개 챙겨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모습이랑 너무 다르게 굉장히 뽀글뽀글하게 파마를 하고 나오셔서 그리고 또 약간 그 재미를 주는 캐릭터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또 보시는 분들도 그 선배님 나오실 때마다 빵빵 터진다고 하고. 네. 아니 근데 잘할 것 같아. 원래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 브로콜리를 형성했다는 건 방금 들어서 너무 새롭네요. 혹시 그것도 사실 선배님의 그때 의견이신가요? 이렇게 해주실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방송으로 보니까 뭔가 그런 그래서 이렇게 해주셨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배님이 고안해낸 어떤 그 아이디어는 아니고 그쪽에서 만들어주신 네네. 이미지였던 만들어주신, 거예요. 네. 곰이 만들어주신. 또 코믹 연기를 좀 많이 하셨으니까 네. 노하우가 혹시 따로 있으시면 뭐가 있으실까요?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리허설에 제일 리허설에서 제일 많이 찾고 집중해서 하는 것 같아요. 뭐 준비하고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조금 상대에게 방해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그럼 나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볼까 막 이렇게 막 같이 탁탁탁 맞춰가면서 찾아가고 했던 게 제일 그래도 재밌게 자연스럽게 즉흥적으로 나오는 약간 코믹 연기를 많이 하시는 편이시죠. 네. 애드립이나 이런 것도. 너무 또 그렇게 하면은 이게 또 당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리허설 때 이렇게 하면 또 배우분들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해서 그때 좀 약속을 만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작품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좀 완성된 게 좀 네네. 많은 그런 호흡들이 다 너무 잘 맞아서 현장에서 리허설 때 엄청 막 웃으면서 하면 너무 또 배우도 편하잖아요. 그쵸, 편해지고 그쵸. 신나고 웃음 때문에 NG도 되게 많이 나고. 그래요. 실제 웃음을 못 참아가지고. 네, 실제. 아니 근데 리허설 때 해도 네. 그 순간 또 그게 나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 머리에 뭐가 이미 그러니까 많이 이미 좀 들어가 뭐가 있어야지 있어야지 하는 이게 건데.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순발력이 되게 뛰어나신 것 같아요. 후회도 많이 해요. 리허설 때 하고 슉 하고 이거 할 거야.
아 이거 말고 다른 거 할 걸 다른 이런 거할 식으로. 거. 아니면 나중에 생각나는 경우도 집에 가는 있어요? 길 생각나고. 이 애들이 이럴 갈 걸 걸. 이러면서. 네. 그러면은 이 작품도 좀 밝은 분위기 작품이었어가지고 네, 촬영 현장 밝고. 분위기도 엄청 네, 너무 좋았겠네요. 좋았어요. 또 감독님 자체도 너무 밝고 기분 좋은 에너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다 그런 분위기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현장이. 로켓 80% 촬영이면 또 숙박하면서 그렇죠. 네. 촬영장 가는 게 좀 소풍 가는 기분. 아, 좋다. 너무 부러워요. 이 대사 너무 좋은데 이 말? 소풍 가는 느낌. 촬영장 가는 거 소풍 가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주영 선배님 질문이에요. 네. 뭐지? 사실상 그 주영 선배님 하면 제일 이제 화제를 일으켰던 작품이 오징어 게임 이야기잖아요. 절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느덧 이제 시즌 3가 공개를 앞두고 와. 있긴 한데 그 시즌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선배님이 맡으셨던 한민혁을 굉장히 저희들끼리 하는 말로 샤라웃 해주는 선배님에게 오징어 게임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배우를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에 황동혁 감독님께서 직접 제안을 해주신 작품이고, 아 그럼 이거를 마지막으로 하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예, 사실 했을 정도로 그때 조금 약간 개인적으로도 약간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냥 이거를 그럼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간다. 그냥 배우를 그만두겠다 했던 때였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그게 없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저 심지어 지금 오징어 게임이 원도 사실 오픈된 지 상당히 좀 지난 시간이고 맞아요. 2에다가 곧 있으면은 3까지 네네. 오픈이 되는데도 한민혁 캐릭터를 이야기할 정도면 맞아요. 굉장히 임팩트 너무 있는 감사하죠. 역할인 거였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배우분들이 밖에 돌아다닐 때 이제 캐릭터 이름으로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 어떻게 보면 네네네. 그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제일 각인시킨 캐릭터 중에 하나로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게 된 거니까. 맞아요. 근데 또 제가 또 운이 너무나 좋게도 그 한민혁 이후에 또 이제 그레이스도 많은 사랑을 그쵸. 많이 받았고, 근데 어쨌든 저는 오징어 게임이 제 배우 인생에 있어서 다시금 제가 어떤 열정과 희망을 갖고 다시 배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 작품이고, 또 무엇보다 너무 감사한 게 또 전 세계에 있는 팬분들과 또 이렇게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너무 궁금해요. 그 저는 네네. 넷플릭스 작품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적인 인기 있는 작품에 나왔을 때에 뭐 여행을 가게 되거나 했을 때 네네. 그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혹시 맞아요. 그런 겪은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세요? 해외 여행 가거나 뭐 맞아요, 이렇게 했을 맞아요. 때? 그래서 사실 아. 최근에도 이제 작년에 12월 말에 마카오 여행을 가족과 같이 갔는데, 아무래도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오픈하고 난 직후라서 그런지 너무 많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정말 뭐 메이크업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안경 쓰고 그냥 청바지 티 입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도 너무 저는 신기하고 이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그런 반응들이 너무 궁금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사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잘 즐기지 못하는 사람 성격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 남편이 오히려 즐기더라고요. 진짜요? 네, 제 남편이 막 이게 지나가면서 막 야, 내 와이프 아니 그거보다 막 저 사람 지금 너 쳐다보고 있다. 막 이러면서. 전 딱 한 번 있어요. 선배님도 넷플릭스 작품 넷플릭스는 아닌데 이제 넷플릭스에 방영이 돼서 아, 원래 네. 채널이 있고, 전혀 저는 뭐 그런 거 아예 와닿지 않잖아요. 생각도 못 하고. 근데 가족들이랑 보라카이 여행 가서 발 마사지 받고 있는데 저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계속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야. 뭐가 받고 싶나 보다. 찾아본 거야. 네, 그래도 나도 값을 지불한 건데 좀 정성껏 해주시지. 아니 너무 핸드폰을 자주 보시니까 어떻게 그래도 그럴 수 있지 하고 했는데, 그 발 마사지 하는데 밖에 자꾸 한두 명씩 점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나가니까 그 마을에 분들이 다 온 거예요? 진짜 한 열 몇 명이 와 계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단체 사진 찍고 그리고 그 나 출연한 장면 막 이렇게 보여주시고 너무 신기한 경험 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진짜 어쩜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는
근데 겪는 상황도 되게 독특하긴 아, 하네요. 진짜 정말. 발 마사지 받다가 처음엔 기분 조금 나쁘셨을 것 아, 좀 같아요. 불쾌했어요, 네. 솔직히. 왜냐면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집중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나는 당신에게 시간을 산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왜 집중해서 못 해주냐. 한번 요렇게까지 했어요. 도대체 뭐 하시냐? 약간 이제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나 좀 이거 안다, 당신 그러는 거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이제 불러 모으신 거였어요. 여기 아 이거 알고. 왔다 오. 이러면서. 그거였어요. 너무 재밌는 경험이네요. 뭐 근데 혹시 뭐 보셨대요 그분들? 그 낮과 밤이 다른 그녀라고 그게 필리핀에서 엄청 많이 보셨더라고요. 이 작품 전으로 배우로서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 아까 그 해외 갔을 때 발 이야기 마사지가 일단 또 다른 달라진 점이 좀 혹시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런 그 주변에서 뭐 제 영상이나 어떤 댓글들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보내주고 그렇게 하는데 하루하루 되게 의미 없고 우울하고 그런데 저 봐서 웃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 말 이런 류들의 되게 힘을 받는다. 뭐 이런 내가 이 연기라는 배우라는 업으로 이렇게 큰 선물을 들을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여전히 좀 너무 신기해요. 알아봐 주시고 예,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이 아예 저는 없는데 알아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저도 아까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랑 어디 가면은 주변에 그런 알아봐 주시는 게 좀 느껴진다 하면은 딸은 되게 흐뭇하게 웃고 있어요.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은 아빠 가서 사인해 줘, 뭐 이거예요. 내가 야야 근데 요청을 안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해드릴까? 해줘. 그래도 저 되게 좋아하시잖아. 실제로 한번 혹시 사인 같은 거? 괜찮습니다. 어떡해. 네. 진짜 창피하면 얼굴이 약간 보랏빛 되더라고요. 하얗게 질리게 되는. 뒤로 아들과도 조금 사이가 뗀뗀했죠, 사실. 그럼 혹시 이거는 공통 질문인데요. 다음 질문이 그 선배님들이 연기하셨던 필모그래피 중에서 하나 추천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이 있는지 얘기해 근데 주시죠. 이거 하나 얘기한다고 이거 애정은 다 있는데. 그쵸. 예. 뭐 특별히 뭐 어쩔 때는 또 시기에 따라 요즘은 이거 보셨으면 좋겠다. 어쩔 때는 이거 보셨으면 좋겠다. 조금 때때로 바뀌는데 스토브리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 게 지금 넷플릭스에 또 보실 네.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야구 이야기라고 많이 알고 계시지만 야구 소재의 사람 사는 이야기고 오피스 드라마고 그 안에서 막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저도 되게 마음을 움직이고 했던 되게 감동받고 위로받고 했던 작품이어서 네. 네. 요즘 좀 그런 걸 한번 보시면서 또 마음의 치유도 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장건재 감독님과 제가 이제 독립 영화를 좀 몇 편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제 제가 두 작품을 같이 했는데 잠 못 드는 밤과 그 다음에 5시부터 7시까지 주희라는 작품을 찍었는데요. 잠 못 드는 밤 때는 그 30대의 그런 신혼부부 그 일상을 다뤘다면 5시부터 7시까지 주희는 지금 40대 그 여자가 겪을 법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50대, 60대, 70대 주의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이 작업이 저한테 주는 의미가 저의 어떤 실제 저의 살아가는 어떤 인생과 이 영화가 뭔가 함께 가는 느낌. 뭔지 아시겠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실제 저런 제 모습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장건재 감독이 영화 속 안에 담아주기도 거니까. 하고요. 그래서 진짜 앞으로 그것도 찾아보시고 또 앞으로 이제 50대 나올 수 있는 60대, 70대, 뭐 80대 주위까지도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 또한 기다리고 있고. 그럴 진짜 것 좋다. 같아요. 되게 의미가 네네네네네. 이제 아쉽지만 클로징이 다가왔어요, 선배님들. 오늘 함께한 촬영 어떠셨나요? 네. 너무
즐겁고 확실히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러게. 이렇게 즐거운 대화 나누다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선배님도 처음 뵙고 그래서 너무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즐거웠고 지금 끝나는 게 좀 아쉬울 정도로 시간 진짜 빨리 가요. 네. 아,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아니 그리고 되게 민지 씨가 너무 아니, 아닙니다. 진행을 네, 너무나 매끄럽고 그렇게. 편안하게 잘 해주셔서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거? 근데 되게. 이런 기회여서 저희가 맞아요, 만나게 된 맞아요, 것도 맞아요. 있으니까요. 네. 사실 같은 회사 배우여도 잘 못 만나는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네. 뭐 많진 않지만 구독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구독자 애칭이 정해졌나요 혹시? 그때 뭐 그때 뭐 눈탱이, 눈탱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직 정해지진 않았죠? 그냥 그러면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눈컴퍼니 배우분들 참 좋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분들을 뵀더니 그 한 2,000 몇 명 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네네네. 많네요. 나중에 만 명 구독자 특집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많이들 얘기 좀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저도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아니요, 꼭 그렇게 막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냥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부탁드리고요. 제 목소리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직 조금 어색하고 서툰데 이렇게 제 평소 목소리와 모습으로 인사드려서 저도 너무 뜻깊고 즐거웠던 자리였습니다. 네, 항상 이제 더워지는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수 형님,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런 오해도 어떤 나쁜 감정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스크린 골프장에서 형이 너무 열정적으로, 그것도 너무 스크린 바로 앞으로 가셨으니까 그 스크린 화면에 얼굴이 막 그 녹색으로 번지시고 앞에서는 그거 뭐 화면을 쏘니까 막 눈 바짝바짝 하시는데 너 이거 몇 컵이야? 막 계속 또 그러셔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움츠려들었던 거지, 절대 오히려 너무 감사했어요.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물론 그날 이후 아이들과 아이스크림 집에 갔는데 콘으로 드시겠어요? 컵으로 드시겠어요? 콘 주세요, 콘으로 막 이랬던 약간의 이슈가 있었지만서도 저는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때 영상 보고 바로 연락드렸잖아요. 사랑한다고. 그리고 형님도 그러셨죠? 사랑한다고. 그리고 필드도 같이 나가자 말씀하셨잖아요. 시간 조금만 주세요. 사랑합니다. 와.